하이스토리 직선의 방정식 1등급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점이 있는데 수영장, 찜질방, 노래방, 음식점의 위치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장소로부터 거리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슈퍼마켓을 추가해 시공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선분 AB 슈퍼마켓의 위치를 점 P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선분 AP 플러스 선분 BP 플러스 선분 CP 플러스 선분 DP의 값을 최소로 만드는 점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각자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헷갈린데 AP와 CP만 따로 보시게 되면 P라는 지점이 어디 있을 때 AP 더하기 CP 값이 최소가 되냐 하면 바로 선분 AC 위에 점 P가 존재했을 때 AP 더하기 CP 값은 최소로 선분 AC의 길이를 갖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분 BP와 선분 DP의 합의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점 P의 위치는 BD, 선분 BD 위에 존재할 때가 될 것이고요. 그때의 값이 최소값으로 선분 BD라는 길이를 갖게 될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점 P가 어떨 때냐 하면 바로 AC와 BD의 교점 상태일 때 가장 짧은 거리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분 AC에 해당하는 직선 AC에 해당하는 값이 필요한데 직선 AC는요. Y는 기울기 값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괄호 X 마이너스 3 플러스 1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정리를 해보게 되면 5분의 3x 마3 풀 1로 나타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분 BD에 해당하는 그래프는요. 직선의 그래프는 Y는 1 마이너스 2값 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값으로 정리가 돼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나타내어질 수 있겠고 계산을 해보면 3분의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나타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을 시킬 예정이고요. 연립은 등치법을 사용을 해서 5분의 3 괄호에 x-3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8 x-1 마이너스 4에 대한 계산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15만큼을 곱하게 되면 (9x 마 3) 풀 15는 마이너스 40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전개해주게 되면 9x 마이너스 27 플러스 15은 마이너스 40x 플러스 40 마이너스 60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넘겨주시게 되면 49x는 넘어오시게 되면 플러스 12 다음 마이너스 20 해서 x 값이 마이너스 49분의 8이 되겠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0,1이라는 점이 있고요. A입니다. 그 다음 점 P가 있습니다.
t, 0이 되겠습니다. 점 P를 지나고 AP에 직교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그렸을 때 이때의 직선을 우리는 L이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 t값이 1일 때 직선 L의 기울기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값이 1이 되게 되면 선분 AP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0,1에서 1,0까지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기울기 값은 0-1, 1-0이어서 -1이라는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그럼 AP와 직교하게 되는 L의 기울기는 당연히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3,2를 지나는 직선 L의 개수가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방식을 좀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t라는 미지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점 0,1에서 P라는 점 t,0까지 이르는 직선의 기울기는 t-0분의 0-1이 돼서 -t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L의 기울기가 t라는 기울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t,0을 무조건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해당의 그래프 L의 그래프 자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y는 기울기가 t 그리고 x-t,0라는 값을 지니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니은의 조건이 3,2를 지나는 그래프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2는 t괄로 3-t가 되어 있고요. 전개해주게 되면 2는 3t t제곱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게 되면 t제곱 -3t 플러스 2는 제로가 돼서 t-1 값, t-2 값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값이 2개 가지고 있어서 직선 L을 2개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니은도 역시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직선 L 위의 모든 점 X에 대해서 X, Y에 대해서 부등식 저것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4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직선 L의 그래프 자체를 구해버렸는데 직선 L의 그래프는 Y는 T괄로 x-t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y가 뭐보다 ax 제곱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y라는 부분을 없애주시고 넘겨주시게 되면 우리는 다음에 2차 부등식을 얻게 되는데 ax의 제곱 -tx 플러스 t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x가 모든 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실수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부등식이어야 합니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갖기 위해서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에 있어서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x축에 접하거나 혹은 x축과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방정식으로 보았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판별식 d에 대해서 확보를 해보시게 되면 해당 값은 t 제곱
마이너스 4a t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고요. t제곱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주면 1-4a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이 t값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1-4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넘기고 나누시게 되면 4분의 1보다 a 값이 크거나 같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 값의 최소값이 4분의 1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역시 참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참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K라는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fx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이 곡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합니다. 그럼 fx 자체를 보시게 되면 K 괄호에 x-1 값 괄호에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지점의 A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B값의 경우는 Y축과의 교점 Y절편이기 때문에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구할 수 있겠고요. F0의 값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K-4K 플러스 2가 돼서 0,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K가 1일 때 5A 값이 루트 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K에다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A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0, 0인 원점과의 거리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값의 괄호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루트 5가 돼서 기역이 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0이 아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fx가 지나는 점이 2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식이 K 값에 상관없이 지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식을 K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정리를 해야 돼서 K로 묶어주시게 되면 x-1 값의 괄호에 제곱 마이너스 4 값 중괄호에 플러스 2y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K의 값이 사라지기 위해선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되겠고 x-1의 제곱이 4여야 되기 때문에 x-1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고 x 값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머지 구간 역시 성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y값은 2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2 그리고 마이너스 1,2라는 두 개의 점을 항상 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0이 아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선 AB가 마이너스 3,2를 지난다라고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직선 점 A와 점 B에 대한 값을 확보를 했는데 점 A와 B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직선 AB를 구하기 위해서 점 AB를 살펴보시게 되면 Y는 먼저 기울기가 1-0여서 분모 X가 1 증가할 때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마이너스 3K 플러스 2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X B가 Y 절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2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K로 묶어주시게 되면 X 플러스 3
더하기 2y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표 평면에 5,3이라는 점 A가 있고요. 2,1이라는 점 B가 있고 3,0이라는 점 C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OC를 움직이는 점 D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DC의 넓이가 같다고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모양은 다른데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등적 변형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AC를 동일하게 밑변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B까지의 높이와 그리고 D까지의 높이가 일치해야만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DC의 넓이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B와 D가 AC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B와 D를 연결한 선이 AC와 평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C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5-3분의 3-0가 돼서 2분의 3이라는 기울기를 갖겠고요. 역시 BD 사이에 있어서의 기울기 동일하게 2분의 3이어야 합니다. B점의 좌표가 2,1이고요. D점의 좌표는 모르지만 X축 위의 점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T,0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값이 2-t 1-0 값이 2분의 3이어야 합니다. 곱해주시고 곱해주시게 되면 2는 6-3t로 정리가 되겠고 6을 넘기고 정리를 해주면 t값이 3분의 4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AD의 기울기를 재야 되는데 A점의 좌표가 5,3이고요. 다음 D점의 좌표가 3분의 4,0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5-3분의 4 분의 3-0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분모값에선 3분의 15에서 3분의 11 정도가 분자에선 3, 그래서 최종적으로 번분수 11분의 9라는 기울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수심 F를 확보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AEF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닮음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닮은 삼각형은 삼각형 AFD와 닮은 삼각형이 있는데 바로 삼각형 AOC가 있습니다. 삼각형 AOC에 따르면 삼각형 AOC와 삼각형 ADF가 닮음이다. 닮은 B가 만약에 알파 대 베타 정도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분, 대응되는 선분
AF와 선분 앞쪽부터 AC와 AF의 비율도 알파 대 베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선분 AD의 A5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도 알파 대 베타가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선분 OC의 길이와 선분 DF의 길이가 역시 알파와 베타의 비율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선 선분 AD 더하기 선분 DF가 필요하겠고요. 이 값을 대응되는 선분 길이로 나타내게 되면 선분 A5와 선분 OC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고, 여기에 알파분의 베타 값을 곱해주는 과정을 통해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둘레의 길이를 절반을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AD 더하기 DF A5 더하기 OC에 해당하는 값이 A5가 지금 현재 0,2 플러스 2 루트 2이기 때문에 2 플러스 2 루트 2, 다음 OC의 길이는 점 C가 2,0이기 때문에 2가 되겠고요. 알파분의 베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알파분의 베타의 4 플러스 2 루트 2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AD 더하기 DF가 될 것이고, AD 더하기 DF와 마찬가지로 AE와 EF 역시 길이가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각형 둘레의 길이에 해당하는 L의 값은 알파분의 베타 2배의 8 플러스 4 루트 2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R 플러스 R분의 베타 값 혹은 R 대 베타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R 대 베타 값은 우리가 맨 처음 적어보았던 AC와 AF의 길이 B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AC의 값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바로 확보가 가능하겠고요. AF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A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직선 BD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직선 BD는 점 B를 지나고 AC에 직교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을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AC의 기울기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증가량분의 0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고요. 약분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괄로 루트 2 플러스 1 정도가 AC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선분 BD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고요. 해당 값은 유리화하기 위해서 2-1 값 루트 2-1로 격리가 돼서 루트 2-1이라는 기울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BD에 해당하는 내용은 y는 루트 2-1 괄호에 x 플러스 2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점 F의 경우는 직선 BD의 y절편이기 때문에 x에다 0을 대입한 값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y는 루트 2-1 0 플러스 2로 정리가 돼서 2 루트 2-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선분 AF의 길이는 y 값의 차가 되기 때문에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에서 2 루트 2-2를 빼준 값이 돼서 4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F의 길이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요. AC의 길이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C는 점 A와 점 C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활용을 해서 마이너스 2값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2루트 2값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해당 식은 루트 4 더하기 4, 8, 12 다음 플러스 8루트 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C의 길이가 2루트 4 더하기 2루트 2 정도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파와 베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알파 대 베타의 값이 AC에 해당하는 2루트 4 플러스 2루트 2 대 4 정도가 되겠고, 약분 정도를 해주시게 되면 루트 4 플러스 2루트 2 대 2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 값의 경우는 알파분의 베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루트 4 플러스 2루트 2 그리고 분의 2 곱하기 8 플러스 4루트 2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를 아까 바깥으로 빼주시게 되면 앞쪽을 4로 적을 수 있겠고요. 여기를 4 플러스 2루트 2 정도로 적는 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가 지금 현재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값과 괄호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4 플러스 2루트 2에 해당하는 값을 t로 치환하면 해당 식은 루트 t분의 4 곱하기 t가 되겠고요. 약분이 일어나게 되면 4루트 t 정도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L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6t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해야 되겠고, 16 곱하기 4 플러스 2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전개해주면 64 플러스 3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맨 처음 제안했었던 식에 따르면 A 값이 64, B 값이 32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은 96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4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사각형에서 AP까지 이와 같이 선을 그었을 때 잘린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에서 현이라는 것의 길이는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내린 수선의 발이 현을 수직 2등분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반지름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만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옮겼을 때 AP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y는 ax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PB가 BC의 3등분 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B의 3등분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B의 값을 3으로 놓게 되면 PB의 값이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x 값이 3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고 있으니까 y는 3분의 1x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5,5라는 점에서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식이 일반 형태인 편이 훨씬 좋으니까 곱하고 넘기시게 되면 x-3y는 0이다 정도로 정리해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d를 계산해보면 거리 d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절대값 5-15의 값이 돼서 루트 10분의 12 되겠습니다. 약분해 주시게 되면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루트 10이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5
이기 때문에 현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 루트 15가 되겠고요. 답은 2루트 15,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세 직선이 주어져 있고 만들어진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때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주어져 있는 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y는 2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일단 직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동시에 직각 삼각형이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는 45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삼각형에서 만약에 꼭지 점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원래 있었던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5와 평행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각에 의해서 각도가 45도가 되고 억각에 의해서 각도가 45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90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 선분을 그었기 때문에 해당 선분은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게 되면 y는 mx와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y는 2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동일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x, y의 자취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x-y는 제로라는 그래프와 곱한 다음 넘겨주게 되면 x 플러스 2y는 제로라는 그래프까지 이르는 거리가 동일한 x, y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절대값 2x-y가 될 것이고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절대값 x 플러스 2y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동일하기 때문에 절대값 2x 마이너스 y 값이 x 플러스 2y와 같은 상태가 되겠고요. 첫 번째로 한쪽의 부호를 마이너스를 달고 벗겨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로 정리가 되겠고 넘기시게 되면 3x 넘기시게 되면 마이너스 y가 돼서 y는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아마 원했던 우리가 찾고 있었던 m값이 플러스인 직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절대값을 그대로 벗기게 되면 2x-y는 x 플러스 2y가 될 것이고요. 정리해 주게 되면 x는 3y가 돼서 y는 3분의 1x가 나오게 됩니다. m값이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m값은 3분의 1이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C를 기준으로 A와 B가 같은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A점의 좌표는 0,6이고요. B점의 좌표는 18,0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AC,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P와 Q를 잡고 삼각형 CPQ의 무게중심인 G까지 이르는 거리가 루트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점 C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PQ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AC를 3대1로 내분하고 있고 1대3으로 내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 BC를 역시 1대3으로 내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선분을 지금 4등분 정도를 했을 때 A와 B에 가까운 4등분 점이 바로 PQ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C에서 무게중심을 지나 뻗어나가는 선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에 직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높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CG의 길이는 중간에 만나게 되는 점 R이라고 한다면 CR 값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CR의 값은 H라고 한다면 CH 길이의 4분의 3이 될 겁니다. 높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4등분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길이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점을 활용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론적으로 선분 CH의 길이가 2루트 5가 된다라는 것을 비율을 활용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점 C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동일하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는 직선 AB까지 이르는 거리가 2루트 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AC, BC가 같다라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점 C, 점 A, B라는 것을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 주시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B-6 값의 괄호의 제곱은 A-18 괄호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정도가 됩니다. 양변을 제곱시키고 전개를 해주시게 되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은 마이너스 36A 플러스 18의 제곱 정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2라는 값으로 약분을 시켜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6 곱하기 2니까 3 곱하기 9가 남아서 27 정도가 남겠네요. 넘기시게 되면 3A 마이너스 B 값이 마이너스 24는 제로 정도의 식을 일단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AB까지 이르는 거리가 2루트 5다라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직선 AB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직선 AB는 X절편이 18이고요. B점이죠. 그 다음에 Y절편이 6이니까 A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18을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8은 제로 정도로 나타낼 수 있겠고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의 계산식은 D는 루트 1제곱 플러스 3제곱 절대값에 A 플러스 3B 마이너스 18이 2루트 5가 아니라 10이죠. 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곱해 주시게 되면 절대값 A 플러스 3B 마이너스 18 이퀄
20이라는 것을 확보하게 됩니다. 양변을 일단 플러스로 벗겨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a 플러스 3b 마이너스 38은 제로가 될 것이고요. 이 친구를 2번식이라고 가정하고 1번식과 연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식에다 3을 곱해서 9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72는 제로, 그 다음에 a 플러스 3b 마이너스 38은 제로가 돼서 둘을 더해 주시게 되면 10a 마이너스 110은 제로가 돼서 a 값이 11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2번식 정도에다가 대입을 좀 시켜 주시게 되면 3b 마이너스 27은 제로가 돼서 b 값은 9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절대값으로 벗긴 값도 원래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일사분면에 적절한 값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C점의 좌표는 11,9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ABC가 있는 상황에서 AC 위에 임의의 점 P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P를 지나면서 AB에 평행한 선을 그리게 되었을 때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점 Q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P를 지나면서 선분 BC에 평행한 선을 그리고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점 Q를 지나면서 직선 AP와 평행한 선을 그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각형 PRSQ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은 두 선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DPQ는 삼각형 CBA와 닮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각형 DPQ는 삼각형 CQP와는 또 합동이 됩니다.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닮음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합동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삼각형을 접어서 PQ를 축으로 접어서 다음의 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거기서 삐져나와 있는 부분의 삼각형을 배제해 주게 되면 다음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친구를 펼쳤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AB에서 PQ까지의 거리, 그 다음 PQ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은 녹색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접고 다시 펼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각형의 넓이를 적절하게 좀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처음부터 우리가 수치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일반적으로 삼각형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거기서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특정 범위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 ABC가 먼저 존재를 하고 밑변의 길이를 A, 다음 높이를 H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닥으로부터 T만큼 떨어져 있는 만큼 평행한 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 이것을 기준으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림과 동일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펼치게 되면 이 정도 선에서 대략적으로 잘리는 것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똑같이 T만큼 접었다가 펼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는 점을 D, E, F, G라고 잘라놓고 여기에서 세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닮은 삼각형, 세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은 삼각형 ABC입니다. 두 번째 삼각형은 삼각형 ADE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삼각형은 삼각형 AFG가 되겠습니다. 이 세 삼각형은 모두 평행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모두 닮은 삼각형이 되겠고 닮은 비는 높이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 대 H-T 대 그 다음에 H-2T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넓이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이비가 필요하겠고요. 넓이비는 길이비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DE의 넓이는 원래 삼각형 ABC의 곱하기 H제곱 H-T 값의 괄호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 삼각형 AFG는 삼각형 ABC 분의 곱하기 H의 제곱분의 H-2T 값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해야 될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사각형이죠. DFGE는 삼각형 ADE 마이너스 삼각형 AB AFG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해당 값은 삼각형 ABC의 H제곱분해로 묶었을 때 H-T 값의 괄호의 제곱 마이너스 H-2T 값의 괄호의 제곱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식을 풀어보면 H제곱 삼각형 ABC H의 제곱 마이너스 2H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H의 제곱 마이너스 4HT 플러스 4T 제곱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식은 역시 H제곱분의 삼각형 ABC H제곱과 H제곱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HT 값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해당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는 t에 관한 2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는 괄호값의 최소값을 구해서
대입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ft 정도로 만들어낸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ht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2h t값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에 해당하는 9분의 1h 제곱과 마이너스 9분의 1h 제곱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괄호에 t 마이너스 3분의 1h로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h 제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t 값이 전체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할 때 3분의 1h 제곱이라는 최소값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최소값을 h의 제곱에 삼각형 ABC 곱하기 3분의 1h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h제곱이 약분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3분의 삼각형 ABC의 대항값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 문제로 되돌아와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사다리꼴이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 점의 좌표 0,4 그 다음 마이너스 3,0 그 다음 4,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신발끈 묶기 방법을 사용할 텐데 0,4를 한 번 더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곱해 나가는 식을 옆에다가 적겠습니다. 0, 9, 16 더해서 25라는 값을 먼저 확보하고요. 그 다음 반대쪽으로도 동일하게 곱해줘서 마이너스 12, 0, 0 더해줘서 마이너스 12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게 되겠고요. 절반으로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2분의 37을 구하게 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이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2분의 37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고, 값으론 6분의 3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값은 6, 그 다음에 Q값은 37이어서 P 플러스 Q값은 43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사각형이 존재할 때 몇 가지 힌트들을 통해서 만나는 교점 F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져 있는 내용에 따르면 직사각형이 존재하고요. 가로가 4, 세로가 5만큼을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OD를 지나는 원점과 D를 지나는 선이 있고요. 점 C와 E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을 F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사각형 OAEF의 넓이와 사각형 BCFD의 넓이의 차가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각형들은 모양 자체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S1-S2라는 것을 쉽게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식은 어떻게 짜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하면 바로 S3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S1 더하기 S3 마이너스 S2 마이너스 S3를 구축하게 되면 식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만 삼각형 OAD 그리고 삼각형 CBE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식을 훨씬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OAD의 넓이를 구할 OAAD 선분의 길이와 그 다음에 CBE의 넓이를 구할 선분 CB와 선분 BE의 길이를 적절하게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힌트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친구의 기울기를 아예 지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1번 그래프의 기울기는 m이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그래프의 기울기는 n이라고 해도 되는데 부호가 헷갈릴 수 있어서 차라리 그냥 마이너스 n이라고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n 값은 양수고요. 해당의 기울기는 감소함수를 보이고 있어서 음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선분 OA의 값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선분 AD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선분 AD는 기울기를 m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4 증가할 때 4m만큼 증가해야 기울기가 m이 되기 때문에 AD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OAD의 넓이를 다음과 같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삼각형 CBE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선분 CB에 해당하는 값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선분 BE에 해당하는 값이 필요한데 선분 BE는 기울기가 지금 2번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E의 기울기가 4n이 되어야 x 증가량분의 y 감소량을 통해서 마이너스 n이라는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4n이 되고 2분의 1 값 해서 삼각형 CBE의 넓이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해서 4. 그래서 8n-8n 이퀄 4가 되겠고 n-n 값이 2분의 1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그래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n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과 n에 관한 두 가지 관계식을 얻어냈는데 이걸 통해서 m값과 n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m과 마이너스 n이라는 친구를 두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의 합이 2분의 1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을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문자로서는 t라는 문자를 가지고 와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18을 곱해 주시게 되면 18t제곱 마이너스 9t 제곱은 아니죠. 마이너스 7은 14은 제로가 되겠고 3, 6, 7, 2 정도가 되게 되면 21, 12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마이너스 9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 3t 플러스 2 6t 마이너스 7이 돼서 t 값으로 마이너스 3분의 2와 t 값으로 6분의 7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근으로 우리가 꼽았던 m과 마이너스 n 중에서 m은 양수고 마이너스 n 값은 음수기 때문에 m 값이 6분의 7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n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OD에 해당하는 직선을 구해주시게 되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6분의 7이기 때문에 y는 6분의 7x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선분 C2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y 절편으로 5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OD와 C2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둘을 연립시켜 주시게 되면 양변에 6을 곱해서 7x 마이너스 4x 플러스 30 정도가 되겠고 x 값이 11분의 3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y 값은 여기다가 6분의 7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11분의 35가 되겠고, 그래서 a 값이 11분의 30, b 값이 11분의 35. a 플러스 b에다가 22를 곱한 값은 11분의 30 곱하기 30 플러스 35에 곱하기 22 값이 될 테니까 값으로는 65의 2배 130이 답이 되겠습니다. 1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의 중심을 지나는 다음에 세 직선을 그려봤습니다. L과 N과 M을 그려보았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를 6등분하고 L의 x절편값을 A라 하고 A의 범위가 6에서 10일 때 우리는 M 그래프 직선의 그래프와 N 직선의 그래프의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밑변이 몇 정도가 될까 하는 것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은 9,9라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를 9만큼 가져갑니다. 밑변의 길이는 아직 모르니까 x라고 하고, 그래서 9 곱하기 x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 전체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18 곱하기 18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분을 좀 시켜주시게 되면 2, 3 해서 x의 2분의 1이 6이기 때문에 x값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m과 n이라는 친구의 기울기가 각자 어떻게 변하던 간에 우리는 둘 사이에 간격이 정확하게 12가 된다라는 점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번째로 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각형을 꼭지점에서 원점까지를 이렇게 내려갔을 때 1번과 2번 삼각형의 합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1번 삼각형은 정확한 값은 밑변은 모르겠지만 일단 높이는 9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렸던 빨간색 삼각형과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번 삼각형도 모양은 지금 달라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높이 값이 역시 9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9,9라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은 빨간색 삼각형과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변이 같아야, 밑변이 정도가 같아야 우리는 넓이 값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알게 되겠는데, 삼각형이 두 개로 쪼개졌지만 등적 변형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접근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두 밑변의 합이 12가 된다는 것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L점의 X절편이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X축과의 교점까지를 A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1번 그래프, 1번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부분이 12-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0,12-a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m이라는 점이 역시 y축과 만나는 점은 그로부터 12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0,24-a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직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m직선은 0,24-a와 그 다음 9,9라는 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은 9-0분의 9-24-a가 될 것이고요. 해당 식은 9분의 a-15 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n직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0,12-a라는 점과 9,9라는 점을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9-0분의
9-15-a로 정리가 되겠고 해당 값은 9분의 a-3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라는 것은 9분의 a-15 곱하기 9분의 a-3이 돼서 9분의 1값 괄호에 a의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45라는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a 값의 범위가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용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꼭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81 마이너스 36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9분의 1, 9분의 1이 아니죠. 81분의 1이죠. 81분의 1분의 a-9 값의 괄호의 제곱 마이너스 81분의 36 즉 9분의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 사이 두 기울기의 곱은 a 값이 9일 때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베타값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9가 되게 되면 a 값이 6일 때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81분의 1 곱하기 6-9 값의 괄호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4는 3의 제곱은 9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9분의 3을 우리는 최대값으로 갖게 되겠고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81분의 9 더하기 81분의 16은 81분의 25가 되겠고요. 둘을 더해 주시게 되면 106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리고 AB의 중점 L 2,1이고요. 다음 BC의 중점 M, 다음 AC의 중점을 N이라고 잡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BN과 LN이 서로 직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LM이라는 것이 두 이등분한 점, 중점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중점 연결선입니다. 중점 연결선은 밑변과 평행하고 길이값이 절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LM과 BN이 직교하게 되면 AC와 BN도 역시 직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선이 만약에 밑변과 직교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B와 BC가 같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을 좀 토대로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 점 G에서 무게중심이겠죠? 무게중심에서 LM까지의 거리가 4루트 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게중심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무게중심은 전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LM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계산했을 때 해당 값을 6등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등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2등분이 되겠고, 그래서 중간을 3등분 지점으로 잡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BN이라는 중선 길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4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N이라는 직선에서부터 거리로 확보하게 되면 여기가 8루트 2가 돼서 합쳐서 12루트 2만큼의 거리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N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N은 직선 LM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고요. 그리고 거리가 12루트 2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점을 활용해 주시게 되면 직선 NL과 선분 NM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루트 A-2 값의 괄호의 제곱 더하기 B-1 값의 괄호의 제곱은 루트 A-4 값의 괄호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 값의 괄호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양변을 제곱하고 전개해 주시게 되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2B 플러스 1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게 되면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1 플러스 1 넘어가고 마이너스 12는 제로가 돼서 A-B-3은 0이라는 첫 번째 수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A, B에서 직선 LM까지 이르는 거리가 12루트 2다라는 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직선 LM에 대해서 구해보시게 되면 y는 기울기 값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해서, 그리고 x-2, 1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넘기시게 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제로라는 직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시게 되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절대값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값이 12 루트 2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고요. 절대값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값이 루트 2를 곱해주시게 되면 2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을 플러스로 벗겨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27은 제로라는 식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둘을 더해서 2a 마이너스 30은 제로, 따라서 a 값이 15인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b 값은 12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12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b 값은 15 곱하기 12가 되겠고요. 6 곱하기 30이니까 180,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얘기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의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벗겨지는 형태의 식도 구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무게중심 g가 일사분면에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점 n도 역시 일사분면에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은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